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헤드라인의 정수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도시사회학과 주최로 제15회 도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대중성과 상업성에 물든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젊은이다운 시선을 가지게 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김민경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10월 9일에서 10일 이틀을 거쳐서 도시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도시영화제는 도시사회학과 주최로 학과가 개설된 199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 사회를 보는 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진행된 도시영화제에서는 올해 가장 주목받았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며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영화제는 이제 도시사회학과 자체가 이제 카메라를 다루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보는 그런 것을 배우는데 학과에서 그래서 학과 자체 행사로 이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사회학과의 시선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열리는 게 저희 도시영화제입니다. 도시영화제가 매년 주최하는 이제 주최 측이 도시사회학과인데 이제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 성향이 약간씩 달라졌는데요. 이제 그동안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08년도 때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주도를 하시다가 도시영화제를 이제 학생회 그러니까 학생들의 손으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도시영화제가. 그래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해서 점점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총장님과 이제 도과대 학장님 또 뭐 교수님들의 이런 지원 아래에서 공모전 형식으로 이렇게 학생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여름방학 시작할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작품을 제작해서 지금 현재 상영을 하고 그렇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도시영화제에서는 도시사회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학우분들의 학생 출품작을 상영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현직 KBS PD,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교수님들의 평가로 1등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총장상이 주어졌습니다. 요즘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은 다큐멘터리보다는 상업영화에 관심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도시영화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상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 같습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 김민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전국에 있는 대학 언론인들과 문재인 후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언론인들의 열정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정상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10월 13일 토요일 문재인 대선 후보가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청춘토크 대학 언론인과의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등 전국 각지의 많은 대학 언론사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짧은 연설이 끝난 뒤 시작된 토론회는 대학생들이 질문하고 문재인 후보가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어 문 후보의 교육, 취업,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와 저는 좋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경쟁 또 해나가면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저와 또 안철수 후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판단할 그분이 결정할 몫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경쟁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를 때에도 함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이후에도 함께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런 세력으로 힘을 또 합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하나의 정당 속에 같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약간
따져야 될 점이 있겠죠. 첫째는 나는 이미 민주당 후보가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불리한 방법이 아니냐, 그 경쟁이 불공정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유리한 점들을 다 내려놓으면 되죠. 후보로서 갖는 기득권 내려놓으면 되죠. 대학생이 주축이 되어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었으나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언론인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 정상현이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우리 학교 수시 전형에 일고 있는 바람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현안에 대해 이하람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립대가 2014년 입시부터 지원 자격의 기준이 되는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고 토익 성적 등 외부 서류를 일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다른 대학에도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제도 개선기획단은 지난 10월 5일 2014학년도 입학제도 개선안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논술 전형은 논술 역량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종합 역량 중심으로 선발하되 기존의 수능 최저 등급제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심층 면접을 강화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논술 출제와 심층 면접 과정에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 최저 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한때 광장이 논란에 휩싸였을 정도로 많은 학우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전형의 변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시에서 그 수능 전형이 수능 최저 등급이 폐지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무래도 수시면은 학생부가 중요한데 수능 공부까지 하다 보면은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줄임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뭐랄까 자신의 특화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걸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또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그걸 갈고 닦아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저를 없애면 다양하게 되게 창의성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선 우연으로 들어와서 학교에 뭔가 평가가 낮아질 염려도 있고요. 무엇보다 8가지 수시를 뽑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줄이면 다양하게 학생을 뽑을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좀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학생들이랑 상의 없이 그렇게 결정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7일 총학생회가 게재한 입학제도 개선 기획단장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립대 학생들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국민의 것이라는 김종욱 서울시의원의 답변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고, 10월 12일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총학생회는 입학관리본부장과의 면담 내용을 학교 광장에 게재했습니다. 입학관리본부장 측은 새로 변경되는 입시안은 논술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한 학교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3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원 자격 요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학의 입시 제도는 대학의 실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선 요즘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시 제도 개선안이 학내의 교육적인 필요에 따라서 먼저 제기된 것이 아니고 학교 바깥에서 먼저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그리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더 잘 교육시켜서 더 좋은 인재로 양성해야 하는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현실에서는 수학 능력이 그리고 잠재력이 거의 비슷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서로 교육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가능하면 좀 더 잠재력이 있는, 좀 더 능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더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야 하는 이런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야기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제와 수학능력시험의 최저 등급 폐지는 그러한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사교육이 강화되고 있고 공교육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공교육을 가장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능입니다. 이 수능의 최저 등급 폐지를 만일 우리 학교가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공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 등급 이수 상한제 폐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이고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학교가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사회의 다른 부분들 그리고 다른 대학들과 공동의 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우리 대학의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좀 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은 교수들뿐 아니고 학생들도 같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한 것도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학교 입시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까지 입학제도 개선안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몇 차례의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대학 내부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촉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 이아람이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시험 기간에 하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하시며 다시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JBS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